내가 간호전문대에 다닐 무렵 이야기입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종종 아르바이트 삼아 간호조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나는 집안 사정 때문에 집에 손을 벌릴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랬기에 야근 아르바이트 모집이 있으면 언제나 맨 먼저 신청하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대학과 연계해 실습을 받는 병원이기도 했기에 야근이라고는 해도 실습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 심야 근무를 맡은 간호사분과 함께 느긋하게 일하면 되는 거였죠. 마침 그 무렵 학교에서는 외과 쪽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내가 맡았던 환자 A씨가 수술을 하게 되어 수술실 앞까지 배웅하러 갔습니다. A씨는 70대 할머니로 조금 치매가 와서 나를 보면 손을 잡고 놓아주질 않거나 몸을 닦을 때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씩 웃곤 하셨습니다. 나 스스로도 A씨가 가족같이 느껴졌고 자주 이야기도 나누던 터였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렇게 격려하며 수술실 앞까지 나는 손을 잡고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도착해 인계가 끝났음에도 A씨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거절하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도를 맡은 외과 부장님이 나와 곤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해주면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A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후 A씨 옆에 서서 손을 잡고 수술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를 지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를 보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A씨의 손이었습니다. 전신 마취된 노인의 소나기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이 나도 닦지도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 저려와 점점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A씨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손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 풀려났고요. 수술이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 진행되었기에 실습 시간은 훨씬 전에 끝난 후였습니다. 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그대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순찰 시간이 와서 나는 외과 병동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A씨 방에 가봤습니다. A씨는 의식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기에 나는 간호실에 들려 함께 야근하던 간호사분께 양해를 구하고 A씨에게 갔습니다. A씨는 무척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내용도 평소에는 치매 기운이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그때만은 명확했어요. 내 명찰을 보고 이름을 알았다는 것, 수술 도중 손을 잡아줘서 든든했다는 것, 불을 끄고 병실을 나오기 직전 A씨는 고맙다고 말하며 아름답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별일 없이 야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잠에 빠졌을 때 나는 꿈을 꿨습니다. A씨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지려는 와중 내 손을 잡고 버티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A씨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을 이루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팔에 느껴지는 A씨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팔은 뜯어져 나갈 듯 아파옵니다. 하지만 이대로 A씨를 놓쳤다간 그대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필사의 힘을 다해 어떻게든 A씨를 끌어올렸습니다. A씨의 다리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고 병원 옥상에서 내려다본 아래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워져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병원 밑에서 엄청난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리고 나는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해 샤워를 하러 갔죠. 문득 오른손에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져 보니 손목에 사람이 잡아당긴 것 같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A씨가 걱정되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A씨가 어떤지 간호사분에게 묻자 어젯밤 한번 위독했었지만 다행히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놓은 동시에 어젯밤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라 나는 몸을 떨었습니다. 마침 근무가 끝난 것인지 간호사 아이씨가 밥 살 테니까 같이 먹자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씨는 개인실이 여럿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이자카야에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기묘한 얼굴을 한 채 말도 그닥 않고 주문하고 시킨 걸 먹고 술을 마실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람 이상하네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쳐 배도 차고 한숨 돌릴 무렵 아이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꿈 꾸지 않았어? 나는 잔뜩 겁에 질려 혹시 아이씨도 그 꿈을 꾼 적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아이씨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환자분의 손을 놓아버렸어. 그 환자분은 정말로 죽어버려 아이씨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고 꿈에 환자분이 나와 아이씨에게 매달려 도와줘라고 애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잔뜩 붙어 있어 마치 환자분을 끌어들이는 것 같은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나는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A씨의 손을 놓았더라면. 결국 이 사건 이후 나는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고 보건사 자격증 취득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그 후 아이씨는 자살했다고 합니다. 정신에 이상이 와 퇴직한 후 정신과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병원 옥상에서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다행히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A씨도 잘 회복해 지금도 매년 연하장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내게는 유일한 위안이네요.